저기 마지막에 컴퓨터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할 때 당뇨병 환자하고 그 다음에 정상에 대한 표기가 반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글로 쓰면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항상 네거티브, 포지티브라고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정답도 네거티브인 거. 그럼 맞춘 거죠? 그럼 여기는 TN인 거죠. 여기가 TN.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포지티브로 한 거니까 못 맞춘 거죠? 여기는 TN이고 여기는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정답한 거니까 못 맞춘 거죠. 자, 실제로는 포지티브인데 실제 데이터도 포지티브. 그러니까 맞춘 건데 P로 맞춘 거고 실제로는 포지티브인데 이쪽은 잠깐 바꿔서 말했다. 자, TN FP 여기는 정답을 실제로 포지티브인데 이쪽은 네거티브였어요. 네거티브 못 맞추셨으니까 FN 그 다음에 이쪽은 P였죠. 정답을 P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P니까 TP 네, 이렇게요. 그래프 사이즈 만들어내는 코드 찾아서 이렇게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세팅하는 거 API 뒤져서 넣어갖고 좀 모양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찝찝해서 요거까지 첨가해 보세요. 자, 다 올라갔어요? 자, 혼동 행렬을 통해서 이제 분류 분석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도라는 값이에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FPFN, TPTN 중에서 제대로 판정한 데이터의 비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측 데이터 건수 중에서 제대로 판정한 게 몇 퍼센트냐. 자, 그 중에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양성, 즉 포지티브로 조사된 데이터 중에서 머신러닝, 즉 관측치도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FP랑 TP를 더한 거에서 TP를 나누는 거예요. 예측치 중에서 관측치도 얼마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예측한 거는 뒤에가 일단 P로 나오는 거죠. TP랑 FP 이거 중에서 실제로 P인 거가 몇 퍼센트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현율, 리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실제로 양성인 관측치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양성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답인데 참으로 예측해서 정답인 거랑 오답인데 거짓으로 예측해서 오답인 거. 이것 중에 실제로 머신러닝이 정답으로 예측한 비율이 얼마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양성률, 거짓 양성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음성인 관측치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 자, 음성인 거니까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네거티브야. 근데 머신러닝이 네거티브라고 맞췄어. 이거랑 실제로는 포지티브야. 근데 머신러닝이 이걸 틀렸어. 이것 중에서
머신러닝이 실제로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 양성으로 예측한 데이터 건수. 이게 지금 TP가 돼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자, 확인 좀 해봅시다. 이게 맞네요. 자, 헷갈렸다. 실제로는 음성인 관측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한 거니까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은 정답이 네거티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한 거니까 머신러닝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FP가 맞고요. 특이성은요, 앞에서 나온 이 위양성률 값을 1에서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1 스코어라고 하는 값은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결합한 거예요. 이제 정밀도하고 재현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었던 그 프리딕션에다가 FPR 값을 더하고 그걸 다시 곱한 거로 이제 나누면 거기에다가 이제 2배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요. F1 스코어까지는 잘 안 봐요. 대부분 그 정확도하고 정밀도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요. 자,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ROC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위양성률하고 재현율의 변화를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재현율을 X축으로 놓고 위양성률을 Y축으로 놨을 때 이게 점점 지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건데요. 얘가 ROC 커브예요. 이 커브 값이 모서리에 가깝게 붙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건 거지. 이때 요 직선과 이 곡선 간의 면적을 AUC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요.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곡선 밑에 면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요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이 공식에 의거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봐야겠죠? 자, 설명은 마크다운에 있는 것들 한 번씩 더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 혼동행렬에서 나온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구했었던 이 혼동행렬
이 혼돈행렬을요, 지금 2차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분해를 시켜서 86을 TN으로 10을 TP로 25를 FN으로 33을 FP로 해서 값을 각각 분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확도. 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공식 있으니까 그대로 기술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정확도 값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식 FP 더하기 TP 그 다음에 분의 TP 그래서 계산 출력해 보면은 값도 얻을 수 있고요. 자, 나머지 필기 내용 참고하면서 공식대로 그냥 구현하면 되겠죠? 자, 얘는 TP 나누기 FN 플러스 TP니까 TP 할까 출력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위양성률. 웬 FTP. 자, 위양성률 구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성. 자, TNR은 FP에서 나눠야 되죠. 자, 그 다음에 F1 스코어. 자, 앞에서 프리시즌 정밀도 여기 구해놨으니까 앞에서 구한 거 다시 한번 씁시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공식을 외워야겠네? 자, again. 자, 관련된 함수는요, 위쪽에 미리 다 임포트를 아직 안 해놨네. 이게 순정 코드로 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감당을 못 하나 봐요. 정확도 함수, 정밀도 함수, 그 다음에 재현율 함수, 그리고 F1 스코어 함수예요. 자, 임포트를 하고요. 아까 계산한 거 밑에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해봅시다. 파라미터는요,
실제 관측치와 추정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함수 다 똑같아요. 결과가 근데 조금 다르게 나오네. TPTN. 자, 그래프에서 여기가 예측의 관측. 그러면은 1은 true, 여기는 false. 이쪽은 n이니까 네거티브, 이쪽은 포지티브. 자, 그럼 예측을 n이라고 했고 실제로 맞춘 거니까 tn. 여긴 예측을 p라고 했고 틀린 거니까 fp. 예측을 n이라고 하고 틀린 거니까 fn. 여기는 맞춘 거고 p. 그럼 86. 그 다음에 12 TP, TNTP. 아, FN이 먼저구나. 아닌데? TN인데? TN, TP, FN. 아, 미안해. 내가 바꿨었구나, 이거. 그러네요. 요거 두 개를 내가 바꿨었네. 여기가 FP, 여기가 TP. 오케이. 그럼 다시. 얘가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사이클론이 계산한 거. 이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 사이클론에도 정밀도에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다 똑같아요. 자, y 테스트하고 y 프리드 값 주면 되고요. 이거 다시. 자, 값 똑같죠? 자, 이번엔 재현율. 리콜 스토어. 그죠? 파라미터 다 똑같다 그랬어요. 거의 수업을 못할 지경인데 너무 거벅거리는데. 자, 값 똑같고요. 자, 폴아웃을 계산하는 함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성에 대한 것도 함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위양성률이나 특이성까지는 잘 안 봐요. 지금 여기서 이 두 개는 빠져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앞에 거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F1 스코어. 얘도 이렇게 함수 호출하면은
값이 동일하게 나오죠. 자, 다시 쭉 올라가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확도를 보고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 불균형한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도만 가지고는 신뢰도가 다소 떨어져요. 이때는 정밀도나 재현율을 쓰는 게 훨씬 바람직해요. 그래서 보통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요 세 개면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정밀도랑 재현율을 각각 언제 보느냐? 정밀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음성인 데이터를 양성으로 판단하는 게 더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틀린 거, 맞는 거를 틀렸다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틀린 거를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문제인 경우. 대체로 이거는 시스템적인 보안 쪽에서 많이 판단을 해요. 재현율은 실제로 양성인 거를 음성으로 판단하는 게 더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하는 건 괜찮아. 안 죽어. 근데 암에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하는 건 죽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재현율을 잘 봐요. 물론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라서 장담은 못해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ROC 커브죠. 자, 재현율을 X축으로, 위양성률을 Y축으로 잡은 그래프인데, 그렇다고 이제 리콜 값이랑 콜아웃 값 우리가 직접 뭐 구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ROC 커브 함수 하나 호출하면 나와요. 자, 위에서 임포트한 함수. 자, 매트릭스 안에 이제 ROC 커브라는 함수도 있고요. 자, 요걸 사용해서 다시 밑으로 가서 자, ROC 커브 호출하면서 이제 Y 테스트랑 근데 얘는 파라미터가 좀 달라요. 아까 여태까지는 그냥
0이냐 1이냐에 대한 판정 결과를 했는데 얘는 판정 결과 값이 아니라 1로 판정한 확률 값을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판정 결과. 아닌 1로 판정할 확률 값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데이터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리턴이요. 첫 번째가 FPR, 그리고 TPR. 이렇게 이제 앞에서 봤었던, 앞에서 미처 계산 못했던 값들. 이런 애들이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FPR을 X축으로 놓고 TPR을 Y축으로 놓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SB. 라인 플롯이라고 그리면 돼요. 커브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대각선으로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 좀 꾸며볼까요? PL.피규어. 피그 사이즈는 10,5로 주고요. 그 다음에 DPI 값 125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PLT.X라벨, Y라벨 설정해 주고요. PLT.그리드 걸어주고 클로즈. 근데 이 그래프는 가로 세로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보기 편해요. 자, 여기서 한 8 정도? 너무 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표가 지금 2단위로 건너뛰니까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X축의 스케일을 스타트를 0, 엔드를 1. 해서 0.1단위로 처리되게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의 리미트 제한을 0부터 1 사이로 제한을 할게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1.1. 이래도 괜찮겠다. 이상한가? 그냥 0일로 합시다.
일이 만나는 게 더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ROC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커브가 왼쪽 상단 요 모서리에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때 이 ROC 커브에 대해서 성능 지표가요. 이 곡선이 모서리로 갈수록 좋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사이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으로 구해요. 그 값을 AUC라고 불러요. 자, ROC 곡선 자체는 이제 이 값들의 변화를 보는 데 쓰고요. 성능 지표로 쓰는 거는 면적에 기반한 AUC 값으로 결정을 하는데, 얘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수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요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걸 어떻게 구해? 함수 하나 또 가져옵시다. 자, ROC, AUC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도 임포트하고, 이제 AUC는 ROC, AUC 스코어. 자, 얘도 파라미터로 그 1에 될 확률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은 87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 값들을 종합해서 요 값들이 높아지게끔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튜닝하면서 학습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다음에 뭐 할지는 뻔히 보이죠? 성능지표 값들 이제 구했으니까 이거를 모듈화해서 한 방에 얘네들을 다 구해갖고 표로 쫙 출력하게끔 하면은 결과 보기가 좀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스크롤 안 움직이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니까 이제 코딩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너무 버벅거려서 못 쓰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를 모듈화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일단 리포트니까 뭔가 기대가 되죠. 자, 얘도 이제 Y 테스트하고 Y 프리드 이거를 전달해 주면 돼요. 컴퓨터가 진짜. 자, 아까 임포트 부분 실행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출력을 할게요.
자, 출력되는 거 보면은 이게 문자열로 출력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줄바꿈 문자 그대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얘는 반드시 프린트 함수 쓰셔야 돼요. 줄바꿈을 포함하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print cr이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요 값들이 쪼르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에 대해서. 정밀도랑 재현율 뭐 이런 것들 나오죠. F1 스코어 값 나오고요. 근데 AUC 관련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얘는 잘 안 써요. 그냥 위에서 만든 요 값들을 직접 모듈화해서 쓰지 이 리포트는 안 써요. 왜냐면 표로 출력하려면 이게 이만큼이 통째로 문자열이라서 값을 핸들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는 잘 안 쓴다. 뭐 있는 기능이니까 소개는 했어요. 자, 오늘 목표 진도는 여기까지였어요. 시간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모듈화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좀 규모가 여태까지 봤던 것보다 좀 더 큰 데이터 해야죠.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머신러닝 공부하는 분들이 무조건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씩은 다 거쳐가는 데이터가 있어요. 타이타닉. 다음 주에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셋 한번 같이 만져봅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